광주는 흔히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광주의 국가적 명명, 그 공식적 법적 명칭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5월 광주를 무슨 민중항쟁이니 혁명이라고 부르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푸르렀던 5월 광주에서는 분명 폭압적 정권에 대한 억센 민중적 저항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혁명적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광주의 진실은 항쟁이니 혁명이 하는 말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그 일은 그런 사회학적, 역사적 언설로 다 담을 수 없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주는 그 푸르렀던 5월의 광주는 민족의 십자가였습니다. 시인 김준태가 노래했듯이 광주는 분단과 독재라는 우리 현대사의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간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이사야서는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도대체 그의 5월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8년) 독재, 그 어처구니 없는 독재자 박정희가 그의 부하의 총탄에 쓰러져 가고 그의 죽음으로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던 80년 5월,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그해 그 봄을 민주화의 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뜨겁던 시절, 군사독재 연장을 호시탐탐 노리던
전두환 일당은 5월 17일 밤 자정을 기해서 그때까지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문익화를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잡아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소식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퍼져가던 이튿날 아침 5월 18일 날이 밝자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모였을까? 자연스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계엄 해제와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공수 부대원들의 만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전 명령, 화려한 휴가. 그것은 통상의 데모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등에 총을 메고 한 손에는 대검, 한 손에는 쇠꼬챙이가 박힌 곤봉을 들고 시위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길 가던 여학생을 잡아다가 상의와 브래저를 찢어 차마 들을 수 없는 상소리를 해대고 노인들을 곤봉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렇게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은 밤새 계속되었고 시민들은 저들의 만행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19일 아침 10시쯤 시내에는 3~4천 명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웅성웅성 모이게 됩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대 해산에서 더 나아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젊은이를 모조리 잡아내고 남녀 불문, 이유 불문곡직하고 구타하면서 끌고 나와 양손을 철사줄로 동동 매어 옷을 발가벗겨서 포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공영터미널 앞에서 7~8명의 젊은이가 난자당해 살해당했고,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각 최초의 발포가 있어 고등학생이 총탄에 쓰러져 목숨을 잃습니다. 이에 성난 시민들은 순식간에 2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정예 공수부대원들, 완전 무장한 그들과 아무런 변변한 무장조차 없는 일반 시민들 간의 일진유태 공방전, 시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백 대의 택시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구름처럼 몰려와서 시민들을 엄호합니다. 21일 전두환이 비밀리에 헬기를 타고 광주를 다녀간 후에 본격적인 군의 발포가 시작되자 금남로에서 순식간에 50여 명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마다 부상자가 초만원이었고 이때부터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기를 탈취해 무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4시를 전후해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을 몰아내고 오후 8시가 되었을 때는 시위대가 도청을 접수합니다. 이때부터가 소위 해방 광주의 시작입니다. 22일부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남로 일대를 청소하고 한편으로 수습위원회를 만들어서 연행자 석방과 과잉 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해방 광주, 군대가 물러가 버린 광주, 모든 행정이 마비되고 정부도 작동을 멈춘 그 시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광주에는 경찰서도 없고 은행도 문을 닫고 방송국도 작동을 멈춘 상황.
또 무엇보다도 엄청난 무기가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단 한 건의 범죄, 단 한 건의 약탈이나 도둑질,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혁명사에 없는 일입니다. 정부, 경찰, 방송국 모든 행정이 멈춰섰던 바로 그 순간 해방 광주는 평화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는 법에 의한 국가의 폭력적 지배가 아닌 시민의 연대와 신뢰에 기반한 우애와 사랑만이 가득했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주먹밥을 나르는 아낙네들, 헌혈을 위한 긴 행렬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두가 처절하고 모두가 가난했지만 배고픈 사람은 없었고 목마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동세상, 빈부 귀천이 따로 없었고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황금동의 아가씨들도, 금남로 뒷골목의 왈자 주목패들도 천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만, 행여 다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만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고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참으로 외롭고 무서웠지만 역설적으로 거기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동세상이 열려 있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는 평화와 사랑만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항쟁이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그런 과학적 용어로 풀이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2000년 전 예수는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광주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권력에 미친 군부는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도시 광주를 다시 침탈합니다.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진압군으로 도청을 다시 접수함으로써 광주는 끝이 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95명이 목숨을 잃었고 4,782명이 부사를 당했으며 대부분은 사망자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가 406명이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암매장 추정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은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훗날 역사는 속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의 눈먼 전두환 일당들이 일부러 잔혹하게 죽였고 그것은 분명 의도되고 기획된 학살이었다고, 광주를 희생장으로 삼아 전국의 항쟁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다고 권력에 미쳐버린 그들은 그렇게 광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주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광주를 죽이고 국민의 주권을 찬탈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이 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역사는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 그 죽기는 아까운 나이에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듯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했던, 그래서 무덤에 묻힌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웠듯이 한국 현대사는 그 광주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얻고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80년 광주에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모두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민중이 역사적 주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분단 모순과 반민주적 현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미국이 독재와 어떻게 결탁하고 있는지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때까지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친구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선민주 후통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인과 배운 사람들이 민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주가 찔림을 받고서야 우리는 이 모든 실체, 민주화 민족 모순, 민중과 역사와의 관계, 강대국의 위선과 허위를 똑똑히 보았고, 이 모든 것은 광주의 십자가 이후에 얻게 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펼쳐진 민중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 미 문화원이 불타고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민해 현장으로, 공장으로, 빈민촌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통일과 민주의 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민족, 민주, 민중, 이 삼민의 길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민중의 힘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역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0년대 사회 변혁의 모든 길은 광주로 통한다고 할 만큼 모든 운동은 학원이건 공장이건 교회건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출발점, 87년 6월 항쟁과 그해 9월의 노동자 대투쟁, 그 밑바닥에는 이런 광주로부터 비롯된 역사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다시 촛불로 이어져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핵시킨 힘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일 수 없는 진실, 거기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손길이 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내년이면 광주 40년이지만 여전히 광주의 진실이 두려운 이들이 온갖 폐악질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다시 살아남이 두려운 것이죠. 십자가 부활이 두려운 것이고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증하게 광주의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푸르른 5월, 시퍼렇게 살아있는 광주는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더 큰 해방의 역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 현대사의 골고다를 오른 광주는 마침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민족이 당당히 어깨 펴고 사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의 역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침내 형제가 적으로 보이는 이 썩은 분단을 끝장내고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때는 평화의 한반도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며 광포한 자본이 인간을 조롱하는 신자유주의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광주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될 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무서운 질병, 분단과 억압과 소외와 강대국의 횡포의 그 무지막지한 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광주 39주년을 맞는 올해,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신대 신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마취에 취해 있는 대다수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길 위에서 놀란 눈으로 이 살아있는 광주의 진실을 온 삶으로 증언해내는 여러분이 우리 신학생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 선지학교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 그 삶의 길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